이렇게 엄청 미끄러운 빙판길 갈 때 선생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거 중요하죠. 안 그래도 오늘도 길이 꽝꽝 얼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아주 쩔쩔맸습니다.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안녕하세요. 무척나은 TV 정형외과 전문의 최기용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겨울철 빙판길 낙상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겨울철 빙판길, 한 번의 미끄러짐이 평생 관절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순간 접히는 무릎, 꺾이는 발목. 빙판길 낙상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이유,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여객선 운항과 국립공원 출입 등이 통제됐습니다.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는 등 크고 작은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폭설이 와가지고 환자분들이 이제 밤사이 많이 넘어지고 아침에도 얼음이 꽝꽝 얼어가지고 아침 출근길에 넘어지시거나 해서 많이 오십니다. 가장 많이 오는 환자분들은 발목이 삐거나 무릎이 삐끗했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지면 아프다, 걸으면 좀 욱신욱신하다 정도에서부터 피멍이 들거나 땡땡 부어가지고 걷지 못할 정도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치면 간과했을 때 나중에 크게 될 수 있는 손상 같은 경우는 흔히 발목 골절 혹은 이제 인대 파열이라 하죠. 발목 인대 파열 같은 경우가 있고, 가장 환자분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거는 붓기 그리고 멍 드는 거죠. 통증 정도는 이제 체중을 디뎠을 때 혹은 계단을 내려간다든지 올라갔을 때 통증이 좀 심해서 불편한 정도가 있겠습니다. 특히 멍이 든다면 골절 혹은 인대 파열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무릎 같은 경우를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무릎은 십자인대 파열 같은 경우는 좀 발견하기 쉽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파열이 되면 무릎 안에 피가 차기 때문에 관절을 구부리고 펴기가 상당히 어렵고 체중을 지탱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흔히 아는 이제 전방과 후방 십자인대 한 쌍이 있게 되는데요.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우리 정강이 뼈가 앞으로 빠지는 걸 잡아주고 돌아가는 걸 잡아주는 기능을 하게 되고, 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정강이가 뒤로 빠지는 걸 잡아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보통 꺾이면서 돌아가는 경우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많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강이 뼈가 바닥에 부딪히는 경우는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많게 됩니다. 두 가지 모두 경우에는 파열된 것을 방치하게 된다 무릎이 흔들리게 되고, 나아가서는 결국 연골판이 찢어지거나 연골이 벗겨지는 안 좋은 결과를 낳게 합니다. 따라서 초기에 발견을 잘 하시고,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기 착용 등으로 비수술 치료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십자인대만 수술을 하더라도 큰 수술까지는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초기에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월상 연골판 파열 같은 경우는 파열이 초기에는 작다가 시간이 지나면 커지기 때문에 무릎을 구부리고 펼 때 갑자기 걸리는 느낌이 든다든지 혹은 어긋나는 느낌이 든다든지, 아니면 쪼그리고 앉을 때 통증 때문에 갑자기 힘이 빠진다든지 하는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반월상 연골판은 여기 모양을 보시면 이게 한 쌍의 고리 모양의 구조가 있어요. 안쪽과 바깥쪽이 있게 되고, 이 구조는 우리 콜라겐 섬유로 되어 있어서 이제 젊을 때는 탱글탱글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연약해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빙판길 손상 같은 경우는 젊은 환자들 같은 경우도 큰 에너지 손상을 받게 되면 쭉 찢어지게 되고, 반월상 연골판 같은 경우는 얻게 되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연골이 손상이 되거든요. 필요한 건 꼭 봉합을 해야 되니까 초기에 확인을 잘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길에서 넘어졌는데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집에서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알려주세요. 가끔씩 이제 멍이 들었다고 집에서 혼자서 침을 넣으면서 피를 뺀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골마서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위입니다. 반드시 이제 그렇게 심하게 멍이 든다든지 붓는 경우에는 무조건 냉찜질 하시고 일단 쉬는 게 최선입니다. 그걸 좀 방치했다가 나중에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다르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잘 낫습니다, 물론. 근데 간혹 이제 파열이 이제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해지기도 하거든요. 파열 정도가 점점 진행된다든지, 아니면 늘어난 인대가 초기에 잘 치료 안 되면 늘어난 고무줄처럼 발목이 흔들리는 증상이 남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결국 이제 인대를 꼬매준다든지 혹은 인대를 이식하는 경우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좀 장기간적으로 안 좋은 거는 발목이 1mm만 흔들려도 이게 손상이 많이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관절이란 거는 뼈에는 물렁뼈라는 게 덮고 있어서 관절을 부드럽게 지탱을 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구조가 있는데, 그 1mm만 어긋나도 발목 같은 경우는 연골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는 이제 연골이 벗겨지기 때문에 연골 재생술이나 이런 이제 큰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치료 시기가 늦춰지게 되면 수술을 하더라도 결과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 와서 수술을 필요한지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겨울에는 운동을 쉬는 게 좋을까요? 우리 몸은 안 쓰면 점점 퇴화가 되거든요. 이제 어르신분들은 이제 근육이 계속 빠지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겨울에 다 아시겠지만 추우니까 몸이 많이 뻣뻣해져요. 그래서 뭐 인대나 힘줄 이런 조직들이 많이 뻣뻣해지는데 이럴 때 준비 운동이나 평소에 관리하지 않고 나가신다면 똑같이 삐어도 누구는 크게 다치고 평소에 준비가 잘 된 분들은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청 미끄러운 빙판길 갈 때 선생님은 어떻게 하세요? 아, 이거 중요하죠. 안 그래도 오늘도 길이 꽝꽝 얼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아주 쩔쩔맸습니다. 뭐 일단은 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신발을 잘 안 미끄러지는 신발을 잘 평소에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고, 저희가 모두가 할 수 있는 거는 보폭을 좁게 하고 차근차근 한 발씩 걷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도 시각장애인분들 위해서 그 길 표지가 있잖아요. 거기가 좀 거칠거칠 하더라고요. 그런 길을 좀 따라가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 음지는 피하세요. 음지는 눈이나 이렇게 얼음이 없어 보여도 미끄러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 좀 피해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추운 겨울철 빙판길 낙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넘어지게 되면 발목을 삐거나 무릎을 다치는 일이 많습니다. 만약 빙판길에 넘어져서 이제 발목이나 무릎을 다치셨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초기에 전문가의 상담을 잘 받으셔가지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